안녕하세요. 조철 박사의 통입니다. 유통, 물류통, 소비앤드 글로벌 통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1년 전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탑10을 한번 좀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22년을 보니까 미래 전기차에 대해서 뭐 주목되고 테슬라의 주가도 뭐 750%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테마는 자동차 시장과 미래 전기차의 방향은 어떻게 바뀔까요? 제가 이 내용 한번 좀 총점검해 봤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 세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 가장 가격이 비싼 게 뭔가 했더니 자동차입니다. 자, 박 PD님 뭐 차 한 대 값이 뭐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차 같은 경우는 사갖고 뭐 우리가 살 때 쉽게 뭐 워낙 돈 많은 사람이야 차 여러 개 뭐 어떤 스포츠카도 사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 한 대 살 때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뭐 차 한 대 비싼 거는 뭐 최소 1억부터 시작하니까. 자, 테슬라의 전기차도 한국에 들어온 거는 보통 1억 미만도 있지만 1억 이상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전 세계에서 이제 생산 라인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지만은 미래의 먹거리 전기차 같은 경우는 부품이 뭐 기존의 자동차는 한 2만 개 이내 부품인데요. 전기차는 부품의 종류도 적지만은 전기차 안에 40%가 배터리 가격이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배터리 딱 놓고 구동형이 아니라 배터리에서 다 연결하니까 배터리가 뭐 다운되든가 하면은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전기차 어떻게 바뀔까? 한번 좀 제가 이번 시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딜러를 통해서 파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요를 예측해서 생산, 소비자, 딜러들에게 판매를 예측하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갖고 안 팔리면 어때요? 자동차 그 많은 거 어디다 재고 쌓아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예측하면서 자동차는 그렇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2019년에 제가 이제 자동차 시장을 한번 보니까 9천만 대 가까이가 팔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사주는 게 인구가 많은 쪽이에요. 자, 인구 1위 중국이 14억 4천만이니까 그중에 한 2,600만 대가 2,500에서 600만 대가 중국이 사주고요. 또 인구 3위 3억 3천 명의 미국이 한 1,800만 대 정도 이상의 자동차를 지금 지금 물건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생산도 중요하지만은 판매, 소비도 중요하고 여기에 또 자동차를 살 때 보면 우리가 뭐 현금으로 딱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개중에 있겠지만 다 또 분할이잖아, 할부.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는 또 금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 한번 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9천만 대 중에 거의 과반수, 한 45%는 중국하고 미국 시장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회사가 빅3가 있어요. 참고 여러분들 보시다. 폭스바겐, 닛산, 르노, 미쓰비시, 도요타가 이제 1,000만 대 이상을 했는데요. 2020년대는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유럽에서 자동차가 참 많이 안 팔렸어요. 미국도 좀 주춤했습니다. 자, 중국은 데이터 보니까 그래도 주춤해도 그래도 2,500만 대 이상을 팔았어요. 중국은 이제 선방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한 180만 대, 190만 대 파는데 우리나라도 좀 선방을 했어요. 국내 시장, 내수 시장을 돌려놨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에서 중국이 한 2,600만 대, 미국이 1,800만 대, 자, 서유럽입니다. EU 연합을 포함한 서유럽이 한 1,500만 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아프리카 53개국의 중동, 사우디 뭐 이렇게 갖고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거기에서 이제 한 500만 대. 또 우리 옆 나라 일본도 이제 자동차 많이 팔아요. 500만 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인도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13억 8천만 명이 인도가 500만 대. 또 아세안이 400만 대. 아세안 10개국이 그 정도 이제 자동차를 가니까 그 중에 이제 중국 상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현대차가 2019년에는 5위를 했어요. 739만 대. 근데 현대차 지금 최근 데이터가 좀 집계되면은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속보로 나온 걸 보니까 2019년보다는 선방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내수 시장은 현대차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했는데 해외 자동차 시장에서는 거의 10에서 15% 지금 물량이 줄었다는 게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에 나온 속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739만 대가 아니라 2020년대는 600만 대 선으로 지금 떨어질 걸로 예측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시장이 지금 미래의 먹거리는 뭘로 바뀌냐면요. 2030년에 화석 연료를 이용한 내연기관차가 사라지면서 2030년부터는 뭐냐면은 친환경 에너지 차량,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세대 미래 먹거리 전기차 시장으로 계속 바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이 나오면요. 국가별로 좀 다르겠지만은 거리별로 다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전기차 있죠. 전기차는 어때요? 장거리를 운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충전해갖고 달려야. 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전기차는 보통 테슬라가 작년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팔았나 보니까 테슬라가 2018년, 19년까지 주춤했거든요.
작년에 미래 먹거리 갖고 테슬라가요 3분기, 4분기 그냥 급상승해갖고 50만 대 차량을 좀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하는 걸 보니까 수량이 50만 대 중에 테슬라는 지금 많은 차를 했는데 그 중에 국내보다도 해외에서도 지금 많이 팔아서 특히 이제 테슬라가 많이 팔리는 시장이 어디냐? 그 중국 시장이에요. 야, 유일하게 중국에서 있잖아요. 미국 제품이 들어오면 다 그냥 아웃시켰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테슬라에도 상해 공장이 있지만은 테슬라 차량만큼 유일하게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가격을 한번 제가 이제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국내 지금 모델 S 가격이요. 10월 29일 작년부터 쭉 해갖고 69,420달러요. 그거 얼마요? 한 8천만 원이네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전기차가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1억 이상 되는 전기차들이 많이 있는데 테슬라에 보면은 전기차 AS 가격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왠지 차가 많아야지 AS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테슬라 국내 이 얘기가 지금 안타까운 사실이 한 달 전에 있었죠. 작년에 대리운전을 하다가 제가 이제 뭐 얘기 한 달에 걸쳐서 얘기 들었는데 뭐 변호사예요. 그래서 대리운전을 차를 타고 갔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꽝 박았어. 사고를 났어요. 딱 해갖고 했는데 대리운전기사는 빠져나왔는데 이 배터리가 멈춰갖고 문이 안 열려갖고 거기 이제 대리운전 하신 분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국가별로 판매, AS, 법 규제가 다 다르듯이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전기차의 테슬라가 조절할까? 이것도 지금 큰 과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작년에 50만 대 팔렸지만 그 차값이 너무 비싸갖고 테슬라는 지금 3만 달러 이하, 우리 돈은 3,200~300만 원짜리 저렴한 차를 갖다가 만든다고 지금 선언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전기차의 40%가 거의 가격의 40%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배터리 시장 계속 더 커질 것 같고요. 근데 배터리 중에서 배터리는 충전을 하려면 어때? 충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수소차의 충전소가 적고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소가 적기 때문에 이 충전소를 갖다가 더 확장시키면서 또 한 번 충전하면은 배터리의 시간을 장시간을 운전을 해야 되잖아. 뭐 300, 400km, 500km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이제 전기차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AS 충전소의 문제가 이제 큰 과제로 좀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의 상황이 이렇게 좀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차량이 나오면은 전기차하고 관련해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용된 차량을 한번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가용이 있죠. 또 우리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트럭이 있죠. 그 다음에 장거리 노선을 이동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신에너지 차량을 우리 에코카라고 그러는데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차량으로 짧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택배로 말하면은 1톤 탑차, 뭐 수배송,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장거리를 우리 수송이라 그러고 단거리 이거를 밀집도를 배송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단거리 운송하는 택배 차량 같은 경우는 전기차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1톤 탑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이브리드 차량까지도 우리나라는 아직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택배를 했던 원조 야마토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차세대 지금 전기차를 지금 쓰고 있어요. 왜냐? 단거리를 지금 친환경 차량을 써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단거리 택배 차량은 전기차가 맞을 것이고 중거리 승용차라든가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친환경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형 차량을 좀 쓸 것이고 또 장거리는 부산에서 서울로 온다든가 뭐 장거리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컨테이너 트럭 또 그 다음에 이제 40피트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트레일러, 25톤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연료 전지차를 써갖고 다 구분시켜 놓으면은 미래 먹거리 차량은 좀 이렇게 같이 구분돼서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30년에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준점을 뒀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자동차는요, 사실 그래요. 가솔린, 등유, 경유를 사용을 하지만은 저탄소 배출은 배기가스 이것도 많고 우리가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저기 화석연료에 그 가솔린, 등유 이거 뭐 석유 같은 거 안 하면 지금 석유 산유국들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중동에 사우디라든가 관련된 두바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름을 하면 이게 있잖아요. 미국의 WTI 웨스틴 텍사스 유가 있고요. 또 중동에 두바이 유가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영국에 블렌트 유가 있어서 최근에 보니까 1배럴을 한 52, 53, 54달러로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다 전기차를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럼 거기에 석유 제품에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제 화학 원료도 나오는데. 미국은 더 난리 나겠죠. 셰일가스 개발해놨지, 시추만 해갖고 지금 최소 9에서 10달러 이상만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동안 뭐 20달러, 30달러면 돈이 안 돼서 지금 시추를 못 하는데, 만약에 그럼 중국의 매장량 그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고려해갖고 친환경 차량 빨리 못 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가 다 친환경을 갈 수는 없지만은 정부 정책 방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영국은 작년에 보리 존스 총리가요 2030년 영국 무조건 친환경 차량으로 간다고 선언을 했고요. 중국의 시진핑이 2030년을 기점으로 거의 보면은 친환경 차량,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차량, 근데 수소연료 전지차로 간다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벌써 뭐 한 2주 전이네요. 일본의 이제 스가 수상이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선언했냐면요. 일본도 2030년 기점으로 전기차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캘리포니아 주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서는 미국은 이제 주마다 이제 법규가 다 다릅니다. 연방 국가가 미국의 유나이티드 스테이션이 있지만은 캘리포니아주부터 워싱턴주부터 미시간주부터 50개 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유일하게 우리는 2035년 전기차 시장 가겠습니다.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보다 보니까 저는 미국하고 중국의 지금 차 시장의 소비가 커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야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중국이 이제 3년 동안에 2018, 19, 20년 자동차 시장은 1%, 2% 전체 시장은 주춤해서 좀 소폭 줄어들었는데 2020년도 판매 대수를 보니까 2,531만 대를 팔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신에너지 차량이에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전지차를 갖다가 이제 연료전차가 137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 목표도 중국도 180만 대까지 판매량이 늘어날 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2025년까지 전기차의 비중을 25% 끌어올리자 지금 이제 미션을 줬고요. 2060년까지는 탄소 중립 국가로서 중국도 친환경 차량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갖다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요. 미래 먹거리 전기차는 자동차 업계가 지금 제가 보니까 2010년 지나갔고 과거에는 어떠냐면은 단독으로 움직이던 게 M&A를 하는 경영 통합에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컨트롤했어요. 왜냐?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자동차도 미국, 중국, 유럽, 그냥 다양한 국가들이 자동차를 샀는데 미래의 먹거리 시장은 지금 전기차라 그래요. 그럼 테슬라 쪽으로 지금 주목이 된 건 맞지만은 기존의 빅3 자동차 회사들도 지금 전기차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장 뛰어들고 잠깐만 애플이 전기차 만든다는 거 들어보셨죠? 아니요, 저는. 제가 이제 맞아요. 저기 글로벌 세상 들려준 남자에서 저희 속보를 발표했지만은 2024년까지요. 작년 12월에 발표됐습니다.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고 지금 선언했어요. 그 차 명칭은 애플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하고 지금 제휴한다고 현대자동차한테 지금 자 우리 애플에 지금 전기차 좀 만들어 달라고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를 고민하는 거예요. 현대가 애플의 납품 회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현대가 뭐 애플의 전기차를 만들어주면은 납품되면은 자기는 이제 전기차를 만들어 해야 되는데 그 납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는 게 현대자동차의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지금 2020년에 50만 대에서 올해는 이제 1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테슬라가 유일하게 중국에서는 상하이 공장 50만 대까지 생산 구축을 가능한 지금 체제를 만들어 놨고요. 또 유럽에는 독일입니다. 베를린에 독일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고요. 미국은 텍사스의 생산 공장 지금 거점을 지금 증축해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미국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과반수, 미국하고 중국이 전기차 많이 사주면 어때요? 장사되잖아요. 그 다른 나라는 뭐 소량이니까.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중국 시장에서 모델 Y 판매가 지금 열풍이 일었고요. SUV 대중 전기차 시대가 지금 개막돼 갖고 테슬라 포함해서 전기차 시장은 점점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전기차가 미래의 먹거리로 계속 달려가는데 그 중에서 중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지금 급증하다 보니까 중국은 앞으로 이제 자동차 시장 중에 전기차 규모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해서 주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에너지 차량 뭐 중국 정부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에는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 집중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9천만 대에서 제가 작년에 예언한 대로 2025년까지는요 전기차 시장 1억 2천만 대 시장으로 계속 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중에 아직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의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요 전기차 시장이 현대차 포함해서 지금 10% 미만의 전기차 시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 먹거리 전기차에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갖기 바라면서 올해 미래 먹거리 전기차 시장 어떻게 갈까 한번 좀 주목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은 통통통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면서 조철 박사의 통통통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은 한번 쿵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